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그렇고 어제가 이제 합격 발표였죠? 네. 작년에 비해서 합격자 수가 조금은 줄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늘었습니다. 예. 작년에 2만 6천 명이었는데 올해는 거의 2만 8천 명, 2천 정도가 늘었고 특히 2차 시험 합격률 같은 경우에 31%예요. 그러니까 동차 보신 분들, 2차 보신 분들 합해서 전체 보면 10명 중에 3명이 붙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공법은 되게 어려웠어도 이제 중개사법이 쉬웠고 세법이 조금 어려웠어도 이제 공시법이 쉬웠고 서로 이제 이렇게 퉁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자, 근데 이제 1차 합격률 자체가 좀 10몇 프로, 20%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거는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좋은 건지 안 좋은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1차 합격한 사람이 많게 되면은 이제 그걸 경쟁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거죠.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적으니까 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네요. 어제는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좀 그러니까 정신이 없고 좀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지난주 했던 거 복습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뭘 했었냐 하면은 취득세 11가지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을 하게 되면 일단 물건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다가 내가 직접적으로 신고를 해주는 세금이었는데 이때 취득이다라고 하는 게 뭐를 말하는 거냐? 사실상 취득이다. 근데 취득의 종류를 4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구분하는 목적 자체가 뭐였다? 세율이 달랐다, 세율.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취득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도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과세 표준을 또 어떻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 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율부터 했었죠. 자, 우리 이제 세율이 3가지가 있었어요. 자, 취득세는 일단 표준 세율로 돼 있는데, 우리 표준 세율이라고 하는 거는 국세에는 표준 세율이란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국세에서. 안 나와요. 그냥 지방세에만 나옵니다. 얘는 지방세에만 그런 말이 나오고 절대로 표준세율은 국세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자, 그리고 정해져 있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할 수가 있는데 자, 현재는 몇 프로? 100분의 50 그렇죠. 자,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요건 좀 외워주셔야 돼요. 그렇죠? 일단 이제 2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분율하고 천분율 2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먼저 농지를 상속받았네요. 자, 요거 몇 프로? 2.3%죠. 2.3%인데 이제 법령에는 천분율로 나와 있으니까 1천분에 23. 자, 뭐 안 보시고 온 것도 좋고 혹시 본다 하더라도 지금 또 보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이거는요. 자, 농지 외의 것 2.8% 그렇죠? 2.8%. 자, 이건 1천분에 28이 되겠죠. 상속 외의 무상 취득이라고 하는 거는 대개 증여, 자, 그리고 비영리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기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무상 취득 얼마예요? 3.5 기본적으로 3.5%입니다. 1천분에 35가 됐는데 받는 사람이 비영리 사업자네 보훈사에서 시주받았네. 자, 이런 경우 몇 프로? 2.8 그렇죠. 2.8% 얘는 28이 될 거고 자, 원시 취득 내가 직접 지었습니다. 얼마예요? 1천분에 2.8%니까 1천분에 23이지만 요거 조금 잘 보시라고 했어요. 증축 개수로 인하여 그러니까 증축 개수라고 하는 거는 자 요렇게 보시면 옛날에 그냥 1억짜리 이렇게 건물이었다가 돈을 들여서 이제 5억짜리가 되었습니다. 면적의 증가는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건축물의 개수죠. 요 증가한 4억에 대해서는 몇 프로로 과세해요? 2% 그렇죠. 임시 무지 개 과세할 때. 근데 하는 김에 좀 면적 좀 넓히자야 했고 요 넓혔습니다. 요건 몇 프로예요? 2.8%. 자,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그렇죠. 오케이. 자, 원시 취득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생각보다 시험에 지문으로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좀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유물의 분할입니다. 우리 이제 같이 갖고 있는 형태 자체가 공유라는 것도 있고 합유라는 것도 있고 총유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표준세율은 2.3%로 되지만 실제 적용을 할 때는 여기서 얼마를 뺐어요? 2%를 빼서 자, 이런 걸 특례 뭐라고 하죠? 1이에요? 2예요? 특례 2. 특례 1이라고 하는 건 2%만 받는 거고 특례 2는 오히려 표준세율에서 2% 뺀 구등록세 파트만 받는 겁니다. 자, 근데 분할 과정에서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무슨 취득으로 받다? 승계 취득으로 봤다. 승계. 자, 요거는 이제 요렇게 형제지간에 똑같이 2분의 1씩 가지고 있다가 형이랑 동생이랑 의견이 너무 안 맞아서 아이 그냥 지분 분할 합시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형이 조금 많이 갖고 왔죠. 형이 이만큼 가져오고 동생은 이만큼밖에 안 가져왔습니다. B가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럼 A는 원래 내 몫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0.3%로 과세하는 게 맞지만 내 몫보다 초과해서 갖고 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취득으로? 승계 취득으로 본다는 거죠. 요렇게 지분 분할하면서 동생한테 돈 줬으면 유상승계, 동생이 형 그냥 가져가 이런 경우에는 무상승계가 될 겁니다. 자, 그 밖에 원인으로 인한 취득은 이제 유상을 말하는 거예요. 농지를 돈 주고 샀습니다. 몇 프로? 3%, 3.0%, 그러니까 1천분에 30. 농지 말고 나머지 돈 주고 샀네요. 얼마예요?
4.0% 그렇죠. 얘는 40이 될 겁니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자, 요건 요쪽에 좀 써야 됩니다. 주택은 주택이지만은 나머지 원인이 아니라 유상으로 취득을 한 경우입니다. 자, 뭐를? 주택을.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주택을 취득을 했느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냐.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주택이니, 두 번째 주택이니, 세 번째 주택이니, 네 번째 이상이니에 따라 다르죠. 요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 수예요, 아니면 1세대당 따지는 거예요. 1세대당. 그러니까 자, 부인 이름으로 집이 있고 내가 집을 산다 그러면 첫 번째 집이 아니라 두 번째 집입니다. 1세대 몇 주택이에요. 자, 요거 첫 번째 몇 프로입니까? 1에서 3. 자, 얘는요. 요것도 1에서 3이에요. 얼마 이하가 1%죠? 6억 원. 그렇죠. 그다음에 얼마 초과 3%? 9억 원. 6억부터 9억 사이는 어떻게? 차등세요. 그렇죠. 1억 생겼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1%. 여기 세율선입니다. 자, 얘는 3%, 여기까지는 6억 원.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9억 원이 될 겁니다. 그럼 정확히 가운데는 얼마예요? 7억 5천에 몇 프로? 2%지. 그렇죠. 오케이. 오, 벌써 되게 열심히 하셨는데? 그죠? 앞으로도 1년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죠. 자,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집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집을 샀는데 그게 조정 대상 지역이다. 자, 몇 프로? 8%. 그렇죠. 오케이. 자, 얘는요. 1에서 3%. 그러니까 두 번째 집을 살 때 이 갭이 굉장히 커요. 두 번째 집일 때 조정 대상 지역이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냐. 조정 대상 지역이 어디라고 하는 것까지 외울 필요식은 없습니다. 서울은 그냥 무조건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얼마? 12%. 자, 얘는요. 8%. 자, 네 번째부터는 똑같이 12%. 자, 12%입니다. 자, 이거는 개인이 취득을 했을 경우에 그래요. 자, 그러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무조건 몇 프로? 12%, 12. 자, 법인의 유상승계 취득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2%입니다. 여기 특히 이거 주의하세요. 자, 이게 지금 뭐 한 거예요, 여러분은? 유상을 말하는 거지 절대로 뭐 주택을 상속받았다, 증여받았다 그러면 이거 적용하는 거 아닙니다. 유상 취득일 때 개인이면 이렇게, 법인이면 요걸 자, 이렇게 적용을 하고 죄송해요. 자, 여기 유상 취득이 아니라 증여 취득인 경우에도 중과를 해는 케이스가 딱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자, 어디에 있는 주택?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으로서 자, 시가 표준액 얼마 이상? 3억 원. 그렇죠. 오케이. 자,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로 취득받게 되면 원래 증여는 3.5%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자, 요 케이스는 얼마 하겠다? 그렇죠. 12% 중과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중과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케이스가 사실은 몇 가지가 있지만 하나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케이스예요? 1세대 1주택. 그렇죠. 오케이. 자, 1세대 1주택입니다. 이때 말하는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1세대 1주택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1세대 1주택. 아버지가 주는 사람이. 자, 1세대 1주택자가 누구한테 주는 경우? 직계 좀비 속이나 아니면 이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요런 경우에는 그냥 3.5% 매깁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 부분이 좀 잘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8%를 표현을 어떻게 했죠? 표준세율 4%에다가 자, 무슨 세율? 중과 기준세율. 그렇죠. 자, 중과 기준세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과 기준세율에 몇 배를 더한 거예요? 100분의 200. 그렇죠. 2배죠. 2배. 2배 쓸게요. 2배라고 쓸게요. 100분의 200이에요. 자, 중과 기준세율이 몇 프로니까? 2%, 2%. 자, 그럼 4에다가 2%에 2배 하게 되면 또 이것도 4% 아닙니까? 4에 4를 더하면 얼마예요? 8%. 자, 12% 표현할 때 어떻게 했어요? 4%를 표준세율로 해서 중과기준세율의 몇 배? 4배. 얘는 4배, 4배. 자, 우리 2%에 4배 하게 되면 얼마예요? 8%죠? 4에 8 더하면 얼마입니까? 12%. 그렇죠. 자, 요거는 요렇게 나오셔도 조금 잘 보셔야 돼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아,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자, 취득 당시에 시가 표준액이 얼마? 3억 원. 그렇죠.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상속 이외의 무상 취득이면 증여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는 1천분의 35를 적용하지 말고 1천분의 40을 표준세율로 해서 해당 세율의 중과기준 세율의 100분의 400이니까 4배죠. 이거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걸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오답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요때 표준세율로 1,000분의 40으로 하는 게 아니라 1,000분의 35로 하겠다. 아마 이제 요 지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왠지 증여니까 3.5%에다가 이걸 더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1,000분의 40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1년 내내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뭐 굳이 그렇게 표시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복습하시죠? 어휴, 잘하고 계십니다, 진짜. 가끔 보면은 그 질문도 많이 들어와요. 복습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뭐 요약된 교환이, 여러분 이거보다 어떻게 더 요약을 해요? 그런 분이 있어요. 벌써 이제 요약, 이걸 보자니 엄두가 안 난대. 아, 이분은 큰일 났다.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깜짝 놀라실 텐데, 그렇죠? 기본서는 지금 여기 뭐 세법 파트가 아마 100페이지 정도일 거예요. 기본서 받으셨어요? 기본서는 벌써 이제 그 세법만 4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한 800 되는겨. 거의 그렇죠. 그거를 전부 다 보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일종의 사전 같은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 전반적으로 쭉 이제 길게 이렇게 요약된 게 없이 그건 이제 법령 나와 있는 대로 이제 했죠. 그다음에 딴 거를 이제 보시다가 이게 이 부분이 자세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약간 사전처럼 찾아볼 수 있는. 그래도 기본 과정에서는 기본서로 공부를 할 겁니다. 요즘은 무조건 기본서로 공부하셔야 돼요. 옛날처럼 이렇게 막 앞글자 따가지고 요약하고 이런 문제가 안 풀려요. 왜냐면 길게 나옵니다. 길게. 그래서 기본 과정 10주 동안에는 딴 건 몰라도 무조건 이제 기본서를 보시라라고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요약된 걸 많이 드립니다. 근데 기본적인 기본서를 많이 읽은 다음에 요약된 걸 보는 거하고 아예 이거 공부를 안 하고 이거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좀 5월 달까지, 3월 달까지는 이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자, 이거 설명했으니까 기억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취득세에서는 이제 표준세율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특례세율도 있습니다. 우리 특례세율이 두 가지가 있었죠. 특례원이 뭐다? 옛날에 취득세만 과세되던 거. 그러니까 몇 프로? 2%인데 2%라고 표시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표시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렇게 말로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무슨 세율? 중과 기준세율. 중과 기준세율은 무조건 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2% 적용되는 게 뭐였죠? 임시, 무지개, 과자 등. 자, 뭐예요? 임시건축물. 그렇죠. 자, 이거 안 나섰네 아예. 자, 임시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존속기간 얼마 이하?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입니까? 비과세입니까? 원래는 비과세예요. 비과세지만은 1년 넘어가는 임시건축물입니다. 임시건축물이지만은 존속기간이 1천이라. 이걸 지운 게 아니지. 소리 지우려네. 자, 1년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자, 시뭐예요, 혹시? 네, 각종 시설물이 여기 들어갑니다. 자, 무덤. 자, 무덤. 자, 그 다음에 지목을 변경합니다. 자, 지목을 변경한다. 자, 또, 건축물의 개수. 근데 아까 우리 개수 과정에서 면적 증가하는 거는 뭐라고 했죠? 원시. 그렇죠. 원시. 자, 과가 뭐예요? 과점주주. 그렇죠.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은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간접적으로 취득한 거하고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자가 뭐였어요? 차량. 그렇죠. 차량 등에 대한 종류 변경입니다. 그러면 자, 요렇게 지목 변경, 건축물의 개수, 과점주주, 차량 등의 종류 변경 이 네 가지를 뭐라고 했죠? 간주취득. 그렇죠. 간주취득. 적용되는 세율은 몇 프로? 그래서 2%예요. 간주취득이 2%라고 하는 건 여기 특례세율이 나옵니다. 자, 등 뭐였어요? 등기 후에 취득 시기가 도래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임시, 무지개, 과자 등. 이거는 요 정도만 아시면은 여기에 문제 나왔을 때 틀릴 일은 없어요.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자, 다음에 이제 특례 2입니다. 자, 옛날에는 등록세만 과세되던 건데 지금 현재는 등기분을 포함해서 그냥 그랜드 취득세가 됐기 때문에 이거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그래, 지금 합쳐진 표준세율에서 2% 빼고 나면 옛날 등록 파트만 남을 거 아니냐. 퍼센테이지가 달라진 건 아니지만 세목이 바뀐 거죠. 옛날에는 등록세로 과세가 되던 걸 지금은 취득세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요건 뭐가 있어요? 환매, 일반적인 환매입니다. 일반적인 환매. 자, 하지만 이제 지난주 공부했기 때문에 뭐에 의한 환매는 비과세였죠? 응? 환매 기간 내가 아닌데? 법률에 의한 환매, 징발법 등에 의한 법률에 의한 환매는 비과세지만 일반적인 환매는 특례 2인데 말씀하신 대로 환매 기간 내예요. 자, 환매 기간 내에 다시 환매하는 경우입니다. 자, 또 상속이에요. 상속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2.3%나 2.8%로 과세를 해야 됐지만 자, 여기서 2%를 뺀 0.3과 0.8만 적용합니다. 자, 요건 뭐예요? 1가구 1주택이 여기 들어갑니다. 자, 요건요. 일정한 농지가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얘네들은 비과세가 특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뭐 있죠? 고급주택. 그렇죠. 고급주택. 자, 그리고 합병, 법인의 합병 합치고 자, 또
자르고 자 분할입니다. 근데 우리 분할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가 있고 자 이혼시에 재산 분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공유물 분할 과정에서 본인 지분 초과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승계 취득, 승계 취득. 자, 다음에 이제 옮기고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이전이에요. 건축물 이전 과정에서 만약에 가액이 증가합니다. 자, 이건 뭘로 봤죠? 원시 취득. 그래서 요거 세 가지를 좀 잘 보시라고 했습니다. 개수 과정에서 면적 증가하면 원시, 공유물 분할 과정에서 본인 지분 초과하는 건 승계, 건축물 이전 과정에서 가액 증가하는 거는 원시. 이 세 가지 좀 잘 보시고. 그리고 여기 표준세율에서 2%를 빼려고 했더니 주택의 유상승계 취득은 1에서 3 적용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기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자, 여기 어떻게 해요? 50%를 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됐고요. 이제 다음에 이제 중과세율은 사실은 네 가지가 있었어요. 좀 깁니다. 그렇죠? 먼저 이제 다주택에 대한 중과가 있고 과밀억제권과 대도시에 대한 중과가 있는데 과밀억제권 대도시는 요즘에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너무 어려워. 이제 그거 이제 사치성 재산 볼게요. 우리 사치성 재산 적용되는 거는 뭐뭐 있었다. 별, 골, 오, 선주. 별골, 오선주. 자, 특히 요거 회원제 골프장 좀 잘 보시라고 했어요. 일반 골프장, 회원제 골프장. 회원제 골프장 그렇죠. 특히 회원권 중과예요, 아니에요? 예, 회원권 중과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럼 이건 개인이 중과를 맞을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 법인에서 이걸 저기 중과를 받는 거지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아닙니다. 자, 그럼 세율이 일반적인 표준세율에서 여기서 말하는 표준세율이라고 하는 거는 요게 이제 만약에 이제 뭐 2점 원시로 지은 경우에는 2.8 뭐 받게 되면은 만약에 3.5% 내가 돈 주고 사게 되면 4% 얘는 다양하게 나와요. 이거에다가 8%씩을 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얼마? 400. 그렇죠. 자, 400을 합한 세율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보면 내가 만약에 고급 오락장을 상속받았네요. 자, 이러면 표준 세율이 얼마예요? 2.8. 일반적인 상속은 2.8이니까. 자, 여기에다가 얼마 더한다? 8% 더해서 10.8%예요. 내가 고급 오락장을 아버지한테 증여받았습니다. 여러분요. 3.5는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고 여기 얼마 더한다? 8%. 내가 고급 오락장을 매입을 했다. 이러면요. 4%에다가 여기 똑같이 이제 8을 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하고는 다르죠? 아까 다주택 같은 경우에는 8이다 10이다 무조건 4%였잖아요. 왜? 원인이 유상이니까 유상. 이건 유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서 할 거냐? 얘는 과세관청에서 12%를 매기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이렇게. 어려워. 그죠? 없습니다. 다른 과목도 어차피 일주일 지나고 나서 복습하나요, 이거? 이런 거? 아, 한 경우 있어요? 근데 잘 기억이 나요? 잘 기억이 나요? 안 나죠? 세법이 특히 좀 약간 심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요거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그날 정도 아마 한 번 정도 읽어보셨는데 그 이후로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보시고 오셨을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죠? 아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그냥 계속 쌓여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 동안. 그렇죠? 지금 바로 생각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오기 전날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없거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요즘 시간이 있을 때 그날 배운 거 한 번, 그 다음 날 거 한 번 또 한번 읽어보시고 그게 제일 좋죠. 그렇죠? 자, 네, 비과세 보겠습니다. 우리 6가지밖에 안 나온다라고 했어요. 국가 등이 취득을 합니다. 국가가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차량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건 외국 정부예요. 외국 정부도 국가 등으로 보지만 걔네하고는 무슨 주의를 택하고 있다? 상호주의를 택하고 있다 보니까 걔네가 과세하면 우리도 과세한다. 시험 문제는요. 요것만 잘 보시면 돼요. 아, 걔네가 과세하냐 하지 않냐. 요거에 따라서. 근데 이게 여기서 시험 보러 가면 안 보인다니까 이게. 긴장을 하고 체력이 떨어지니까 일단 지문 자체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마 세법도 그런 얘기 많아요. 아마 저기 뭡니까? 1차 시험이 있고 첫 번째 보게 되면은 지금보다 세법 점수가 높을 거다. 근데 세법 언제 봐요? 맨 마지막에. 그리고 올해 시험처럼 공법에서 일단은 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지문은 더 안 들어옵니다, 이게. 그렇죠. 자, 그런 것들 연습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자, 무슨 체납? 기부채납. 그렇죠. 여기도 기부채납, 여기도 기부채납입니다. 기부채납. 국가의 귀속이나든지 아니면 기부채납을 목적으로 취득을 하는 경우입니다. 일단 시행자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지만 좀 이따가 이제 국가에 기부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세하지 맙시다. 그런데 국가 등에 귀속한다고 해놓고서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었다라고 하는 미친 짓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가 등의 귀속 등의 요게 키워드라고 했어요. 뭘 받았다?
반대급부, 그렇죠. 반대급부로서 자, 내가 이거 기부할 테니까 국가에서 뭐 해줄래요라고 해서 국가한테 혜택을 얻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취득세 받아야겠죠, 당연히. 그렇죠. 반대급부로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육을 받는다든지, 자, 특히 요 경우가 많아요. 기부 체납할 건데 잠깐 내가 쓰다가 기부할게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통행료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자, 신탁에 의한 취득입니다. 요건 반드시 신탁법에 의한 신탁 등기가 같이 병행되는 것. 등본 떼보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사유 자체가 신탁이라고 나오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누구는 못 믿어. 좀 죄송하지만 누구는 못 믿어. 주택조합. 그렇죠. 오케이. 자, 주택조합입니다. 요거 시험에 많이 나와요. 주택조합 많이 나옵니다. 다음 중 취득세가 과세가 되는 것, 과세가 되지 않는 것 할 때 요게 아주 단골로 많이 납니다. 주택조합. 이건 비과세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원래 뭐에 대해서 비과세하냐면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한테 이전하는 거. 자, 요거 다 주택조합입니다. 그 다음에 신탁 종료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한테 이전하는 거, 새로운 수탁자한테 이전하는 것 전부 다 비과세. 하지만 주택조합은 과세. 그죠? 자, 그리고 이거 말고 위탁자의 지위 이전에 대해서는 새로운 위탁자가 냈었죠? 납세금에 대해서 한번 한 적 있습니다. 이거. 자, 법률에 의한 환매. 아까 일반적인 환매 같은 경우에는 특례, 투. 하지만 지금처럼 무슨 법? 징발법. 1년 내에 그냥 요것만 외워두시면 돼요. 그냥 이름 기니까 징발법이라고 하자고요. 징발재산에 관한 무슨 법. 요 법에 따라서 환매하는 거 비과세. 자, 임시건축물. 1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며요. 자, 이때 몇 프로 부과했어요? 아까 2%. 자, 2%를 뭐라고 한다? 중과 기준세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1년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과세하는 경우. 사치성 재산, 그렇죠. 오케이. 네, 사치성 재산 같은 경우에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사례로 해수욕장에 3개월 동안만 운영하는 나이트클럽 건물 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는 과세합니다. 공동주택의 개수예요. 자, 대수선 제외. 그렇죠. 오케이. 여러분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공부하시면서 괄호에서 뭐뭐는 제외하겠다, 뭐뭐는 포함하겠다 있죠. 이거는 언제든지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이 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요것만 바꾸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수선 포함이냐, 제외냐, 가산세 포함이냐, 제외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런 것도 참 잘 보시고. 그다음에 너무 비싼 집 안 됩니다. 시가 표준액 얼마? 9억 원. 그렇죠. 9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납세 절차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납세지는 취득 물건이 소재하는 어디예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시, 광역시 도세라고 해서 서울시청에다 신고해요? 그거 아니라고 했죠? 자, 시, 군, 구에다가 징수를 위임을 했습니다. 신고 납부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은, 자, 언제?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그렇죠. 요게 이제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라도 내가 잔금 치렀다. 오케이. 취득 시기가 잔금일인데 토지거래 허가를 이때 받은 거예요. 이러면 잔금일로부터 60일, 허가일로부터 60일.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얘 잘 보세요. 요게 올해 2023년도부터 올해부터 아직까지 시행된 게 아니라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험에 요거 나온다고 봅니다. 자, 증여로 취득하면 증여로 인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요거 중요합니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에요. 왜? 상속 요게 자 32회 33회 2년 연속으로 출제가 됐다고 했어요. 상속 개시일로부터가 아니라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자, 얘는 몇 개월? 6개월. 얘는 좀 덜 중요해요. 혹시 해외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자, 등기 등록하려는 경우 요거 잘 보셔야겠죠. 자, 미리 등기 등록을 하려고 한다. 60일, 6개월 등의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잔금 치렀을 때 그 다음날 등기하려고 하면 언제까지? 등기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결국 취득세 안 내면 등기해줘요, 안 해줘요? 등기 안 해준다. 보시면 되죠. 자, 다음에 이제 가산세입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목인데 신고 납부를 안 하네. 자,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보통징수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보통징수가 뭐죠?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지방세를 고지서로 받는 방식입니다. 그럼 국세를 고지서로 받는 방식은 뭐라고 했어요? 정부부과 방식이라고 했어요. 그럼 특별징수는 뭐예요? 특별징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대신 징수해서 납부하는 방법. 국세는 원천징수, 지방세는 특별징수 그렇게 말했었죠, 그렇죠? 자, 이제 요거 안 하게 되면은 가산세 더하는데, 자, 이제 가산세 신고 안 했다고 붙는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자, 무신고했습니다. 몇 프로예요? 20%. 자, 과소신고했습니다. 그럼요? 10%. 근데 사기나 부정한 행위였다. 몇 프로? 40%. 얘도 40이에요, 그럼? 맞습니다. 부정이나 사기란 말이 나오게 되면 무신고든 과소신고든 무조건 40%입니다.
자, 그다음에 납부지원 가산세입니다. 자, 요건 일종의 연체이자라고 했어요. 하루에 얼마씩? 10만 분의 22. 그죠? 하루에 10만 분의 22. 연이자율로 환산하게 되면은 예, 8.03%쯤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면 센 거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취득세만 있는 독특한 가산세 두 가지 좀 잘 보시라고 했어요. 특히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중과산세. 취득한 다음에 신고를 하지 않고 원래 신고 안 하게 되면 아까 무신고 20%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매각. 팔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요러면 가산세 몇 프로? 80%. 그쵸.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요. 보통 징수 방법으로. 고지서로 징수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얘네 둘은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은 그냥 20% 무신고 가산세만 과세합니다.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과세 물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또 골프 회원권 등등등에 대해서는 제외하겠다. 제외한다라고 한 건 그대로 얘네들은 80% 매기겠다는 거예요. 원래 신고 안 하고 매각하면 80%,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나 간주 취득에 대해서는 안 80%. 근데 골프 회원권 같은 건 또 80%. 이거 어려워요. 근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골프 회원권이 많이 나와요. 골프 회원권 신고 안 하고 매각을 했을 땐 중과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틀려요. 맞아요. 틀리단 거죠. 중과산세 부과한다는 게 맞죠. 그렇죠? 많이 나옵니다. 자, 요거 33회 때 나왔다라고 했어요. 이제 법인장부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몇 프로? 10%. 자, 오답으로는 20%라고 나왔어요. 10%. 가끔 요거 요렇게 나왔어요라고 말씀드리는 거 보면은 야, 진짜 좀 문제가 지저분하네 생각 들죠. 아니, 그래요? 이제는 너무 잘 하셔서 그래요. 시험을 30년 이상 하다 보니까 나올 만한 건 다 나왔거든. 그러니까 그 많은 기출문제 또 하다 보니까 어지간히 내서는 또 속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구석된 데서만 한 두세 문제 내고 그다음에 약간 애매하게 내고 좀 그렇죠. 자, 면세점 취득가액이 얼마입니까? 이것도 뭐 1년 내내 하셔야 됩니다. 50만 원. 절대 주의하실 거. 세액이 50이에요. 취득가액이 50이에요. 취득가액이 50이에요. 절대로 세금이 50만 원 아닙니다. 자, 그래서 내가 부동산을 샀는데 그 부동산 가격이 40만 원 이런 경우에요. 자, 근데 취득 인접돼 있는 부동산을 샀습니다. 몇 년간 통산했다? 1년간. 그래서 자, 요렇게 그래서 40이야? 그럼 요 땅 40만 원 주고 사고 요렇게 붙어 있는 것도 40 사고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얘를 만약에 3월에 사고 얘를 이제 12월에 샀다 하면은 1년간 통산해서 요거는 한 건으로 봐서 면세점 여부를 판단을 하고 자, 마지막으로 부가세,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농특세와 지방교육세 욕심이 많은 세금이라 취득세 고지서에는 두 가지가 다 나오고 취득세를 만약에 감면을 해줬습니다. 원래 취득세를 1,0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50% 감면. 자, 500만 원만 냈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떨어진 50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20%인 요것도 100만 원만큼 농어촌 특별세로 추가적으로 과세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예요. 자, 제가 지난주에 아마 마치면서 그 얘기를 설명드렸을 것 같아요. 복습을 하실 때 취득세 처음부터 끝까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신 분? 아무도 없어요? 한 분? 했어요, 그렇게? 아니요? 잘하네. 그렇게 했어요? 했어요? 근데 왜 손 안 들어, 왜? 들어야지. 그죠? 여기. 자, 오늘은 477 등록명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요즘 월드컵 잘 보고 계세요? 그날 저 우리나라 한 날은 약간 외부에 있어가지고 전반전까지는 봤어요. 에이, 텄구나 생각하고 이제 그때 일을 보고 나서 그다음에 차에 시동 가고 핸드폰에 보니까 2대 2가 된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또 보다 보니까 또 이제 졌는데 그래서 골 장면 못 봤거든요. 집에 가서 다시 리플레이를 보니까 야, 되게 멋있게 넣었대요. 그랬는데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월드컵. 아이고, 2002년도 월드컵 때는 어떻게 잘 보셨어요? 저 2000년도 월드컵 때는 그때가 참 되게 좋았죠. 그때. 그쵸. 그거를 그 당시에 저는 직장 생활하고 있었는데 포르투갈전을 아마 회사에서 같이 봤을 거예요, 다들. 그리고 나서 이제 딱 나왔는데 세상에 길거리에 사람들이 그래서 나도 아무 생각 없이 같이 빵빵 했거든요. 내 차로 올라가려는 거 막 사람들이 막 잽싸게 도망갔죠. 그래서 이건 올라가면 안 돼. 그죠? 자, 등록명세. 자, 등록명세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했던 건 취득세였어요. 취득세는 전부 다 이제 권리 중에서 뭐에 대한 겁니까? 소유권.
소유권을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경우도 있고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자, 이런 경우. 근데 소유권 외에도 등기부등본상에는 5만 가지 권리를 설정하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등기부등본상에 뭔가를 기재를 하고 싶은 사람은 일단 등기소에 가요. 이제 가서 이제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돈 내고 오세요라고 해요. 돈 내고. 자, 거기 등록명세예요. 소유권에 대한 거는 취득세로만 받는데 소유권을 제외한 저당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임차권이라든지 전세권이라든지 하여튼 그거 다 가봐서 말소한다든지 하여튼 변동사항이 있으면 무조건 그냥 해주지 않고 수수료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등록명세입니다. 사실은 범위만 보면은 취득세보다는 훨씬 넓은 범위이긴 해요. 근데 수업 목적상으로는 3분의 1의 비중밖에 안 됩니다. 이거 양 자체는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볍게 그냥 보시면은 되겠다.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격 자체는 누구하고 굉장히 비슷했다. 취득세하고 비슷했다라고 했죠. 왜? 옛날에는 취등록세라고 같이 붙어 다녔기 때문에 성격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요거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일단. 당연히 지방세죠. 자, 근데 요거 좀 잘 보시라고 했어요. 자, 우리 취득세 때는 뭐였죠? 특광도. 얘는요. 도구. 요거 좀 알았어요. 특광도, 도구. 그리고 재산세는 뭐냐면 시군구입니다. 이게 1년 내내 이제 붙어 있어야 돼요. 특광도, 도구, 시군구. 특광도, 도구, 시군구. 자주 나옵니까? 그러진 않아요.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중 특별시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게 한번 나온 적. 답이 이거죠, 답이. 여기 특별시 없잖아요. 그죠? 예, 도세, 구세입니다. 그죠? 자, 이제 지방자치단체니까. 자, 이것도 똑같아요. 내가 직접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예, 신고납부하는 세법이에요. 근데 아까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했어요? 취득일로부터 60일. 토지거래 허가 받기 전에 잔금 받으면 허가일로부터 60일. 증여로 받게 되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상속받게 되면 다행했어요. 얘는 아주 심플해. 딱 하나. 자, 언제까지? 안 써있네 여기. 네, 등기 등록 전까지. 그렇죠? 예, 등기. 자,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거 마지막에 할 겁니다. 아주 깔끔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등기 등록 전까지 내고 와. 그래야만 등기해 줄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여러분 잘. 어렵지가 잘 안 나와 이게. 어렵지가 않아서. 자, 이제 문제는 요게 하나가 걸리네요. 유통세, 행위세. 우리가 이제 취득세 때도 유통세이면서 행위세였죠. 자, 가장 대표적으로 행위라고 하는 거는 등록이라고 하는 행동을 해야만 과세하는 거지 등기 등록 안 하면 과세 안 합니다. 수수료용 조세가 뭐냐면 자, 이제 요런 경우에요. 우리 이제 항상 우리 간물주님 한 분 계시죠? 자, 누구세요? 이분. 간물주님, 그쵸? 예, 간물주님 계십니다. 요 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요게 뭐 창신동의 17번지에 있는 상가 건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등본 떼보게 되면은 일단 소유권만 나와 있을 거예요, 소유권. 자, 근데 이분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은행에서. 자, 여러분 이제 은행에서 얼마 빌린다 봤더니 5억 원 정도를 빌린다라고 할게요. 자, 무슨 은행에서 빌립니다. 그럼 이분은 이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5억을 빌려줘요? 그거 아니라고 했죠? 그게 아닙니다. 자, 요러면은 은행은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은행 빌리고 나면은 이분이 이렇게 떼어보면 소유권은 갑, 저당권자는 은행이라고 나와요. 이해하시죠? 자, 요러면 여러분 문제. 그러면 이 저당권 설정할 때 등기소에서 그냥 안 해준다라고 했잖아요. 등록명세 내고 와야 해준다라고 했죠. 그럼 등록명세를 갑이 낼까요? 은행이 낼까요? 낸다면 어디에다 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누가 낸다? 갑이 낸다? 은행이 낸다? 자, 갑이 낸다. 은행이 낸다. 그쵸, 은행이 내요. 저기 노란색 후드티 선생님. 자, 은행이 냅니다. 자, 여러분 항상 권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가 생기는 사람이에요. 소유권은 갑이 갖고 있지만 저당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은행. 그렇죠. 원래 은행이 냈는데 통상적으로 좀 미뤘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개 이제 보면 이것 띄고 저것 띄고 할 때 이것도 이제 원래 은행이 냈어야 되는데 요즘은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군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럼 어디에다 할까요? 물건 소재지. 취득세하고 똑같아요. 요 물건이 만약에 구리에 있다라고 하면은 구리시청 가서 신고하시면 된다. 누가? 은행이. 돈 내는 것도 은행이 냅니다. 요거 됐어요? 됐죠? 그러니까 등록명세는 소유권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등기 등록하려고 할 때 그 권리가 생기는 사람이 물건 소재지 가서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됐죠? 자, 근데 수수료용 조세에 대해서 이제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은행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사장님,
저희가 11월 말일자 결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돈 나가기로 한 거는 12월 3일 날 나가기로 했잖아요. 그렇지. 아, 미리 좀 기표 좀 해놓고 이렇게 좀 해놓으면 안 되나 라고 얘기해요. 에이 뭐 돈 나가 그렇게 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돈이 아직까지 나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명세 은행이 다 내고 설정 등기가 다 끝내는 거예요. 돈만 안 나갔어요 아직. 이거 이해하시죠? 자, 그때 갑자기 12월 2일 날, 이 할아버님이 오더니, 아, 미안해서 어떡하나. 나 이거 대출 여기서 안 받아야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이냐. 지금 저희가 돈까지 다 내고 등기 다 끝내버렸는데. 그래서, 아, 미안하게 됐어. 어쩔 수 없다. 그럼 이게 말소시키고, 이제 등록명세 돌려주면 안 될까요? 라고 이제 갑니다. 자,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네, 일종의 수수란 얘기예요. 그 원인 자체가 무효나 취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등기했잖아. 거기에 대한 일했으니까 이건 수수료 받는 거고 이거 말소됐다 하더라도 추가로 도구로 저거 하는 건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게 이제 수수료용 조세인데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요.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의 형식주의인데 자, 얘는 뭐냐면 등록명세는 외형적인 조건만 갖추면 실고의 권리자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형식주의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자, 말도 안 되지만 이 양반이 이제 은행에서 빌린 게 아니라 자, 이제 사채업자인 A한테 빌린 거예요. A한테. 자, 근데 일단은 여기에 저당권이 생기는 사람은 A이긴 A지만 실제로 돈 나간 거는 A한테 빌린 게 아니라 또 다른 B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공부상으로는 저당권자가 A라고 나오지만 실질적인 저당권자 갖고 있는 사람은 B란 얘기예요. 요런 경우는 어떨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선 몰라. 등본상에 네 이름 박혀 있잖아. 네가 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취득세는 뭐였어요? 등기 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항상 사실상이었죠. 그죠? 근데 얘는 아니 등기해준다고 내는 세금인데 등기 등록이랑 관계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등기소에서 아유 그건 니들끼리 알아서 하시고요. 어쨌든 누구 이름으로 누구 뭐 이 사람 이름으로 그냥 해드릴게 라고 하는 거예요. 등록명세만 유일하게 무슨 주의를? 형식주의를 택하고 있다. 자, 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수수료용 조세다라고 하는 특징과 형식주의를 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 요 두 가지가 취득세하고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뭐 신고 납부하는 건데 자, 물건 소재지에 신고하는 거 똑같고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유통세이면서 행위세다라고 하는 거 똑같고 지방세라고 하는 거 똑같습니다. 취득세하고. 자, 다음에 이제 납세 의무는 아까 뭐라고 했나요? 저 등기 등록을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 누구의 은행 저당권자가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경우 어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자, 이제 만약에 다세대 주택을 또 갑이라고 하는 영감님이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302호에 또 을이라고 하는 임차인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자, 보증금이 이제 2억 정도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갑이라고 하는 분이 갖고 있는 다세대 주택 요 302호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세 들어간 거죠. 자, 근데 을이 또 얘기하죠. 제가 사장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요즘 다 이런 거 한다던데 전세권 좀 설정해도 될까요? 라고 해요. 그렇게 하시라고. 괜찮다고. 자, 이러면은 전세권이라고 하는 건 누가 생기는 거예요, 또? 을이 생기는 거죠. 이러면 누가 신고한다? 을. 그죠? 어디에 신고한다? 이 다세대 주택 있는 그쵸 구청 가서 신고한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딸랑딸랑 가서 어디 그렇죠 이제 저기 등기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권리가 생기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 마지막은 아니고 이거 이제 은행이라고 할게요. 이거 다시 자, 은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5억 갚았어요. 오케이, 5억 갚았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은행에서 이제 상환 받았죠. 근데 이 부동산에 아직까지 저당권이 남아 있죠. 요 그럼 어쨌든 지우는 도 등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지울 때도 받거든요. 요 지울 때는 금액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한 건당이 중요합니까? 한 건당이 중요했었죠. 자, 그러면 이거는 갑이 낼까요? 은행이 낼까요? 일단 설정할 땐 은행이 냈어요. 자, 말소할 땐 누가 낸다? 요땐 갑이 내요. 은행은 아쉬울 게 하나도 없죠. 은행은 아쉬우면 당신이 지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소권자가 지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등기 등록을 하는 자 설정하는 거일 수도 있고 취득하는 거일 수도 있고 변경하는 거일 수도 있고 말소하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그 사람이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죠? 개념은 좀 이해하시겠어요? 개념.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거는 요 두 가지 케이스가 제일 쉬워요. 아,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경우하고 만약 전세 들어갔을 때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하는 경우 요 두 가지가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이제 그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거는 등록면허세의 특징,
지방세이면서 등기등록까지 전까지 신고를 해야 되고 유통세이면서 행위세이면서 형식주의를 택하고 있는 수수료형 조세다. 이제 요걸 했었고요. 그럼 납세의무자는 누구냐? 등기등록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거 설정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말소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등기등록 전까지 이제 물건 소재지에 관할 구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요 이제 은행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은행, 그렇죠? 은행은 은행 소재지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갑이라고 하는 사람 주소지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 물건이 있는 곳이죠. 물건.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명세 얘가 포인트예요. 신고를 할 때 항상 세금은 뭐 곱하기 뭐예요? 네,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산출세액을 구해요. 항상 여러분 세금은 이게 궁금해요? 과세관청에서 이게 궁금해요? 세율이 궁금할 리 없지. 세율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근데 과세표준은 너무 궁금할 거 아닙니까? 이 과세표준이 네 가지로 구분을 해요. 등록명세는. 등록명세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이 파트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요. 시험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물어봅니다. 뭐 곱하기 몇 %냐. 등록명세에서 많이 나오는 게 요거예요. 요거. 자, 취득세 때 과세표준은 아까 뭐였어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면서 우리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니까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면서 그다음에 무슨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뭐 시가 인정액으로 할 수도 있었고 등등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얘는요. 자,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건 이제 일단 대충 이런 게 있다만 설명하고 좀만 시켜요. 두 번째는요. 과세표준을 채권 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 금액. 좀 전에 했던 게 뭐예요? 요거 저당권. 여러분 저당권 설정할 때는 감영감님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금액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은행에서 빌려주는 채권 금액이 중요합니까? 채권 금액이 중요하죠. 그 부동산 20억짜리였지만 5억만 대출받았다. 그럼 5억 곱하기 몇 % 이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자, 세 번째는 아까 우리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전세 금액이 중요하겠죠. 전세 금액.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아까 우리 말소할 때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중요하다. 건수가 중요하다. 건수가 중요합니다. 요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요. 네 가지. 자, 그래서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채권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전세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가액을 내가 직접적으로 뭘 해줘야 된다? 신고, 그렇죠. 신고해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아닌 말로 은행에서 5억 빌려줬는지 10억 빌려줬는지 내가 신고를 해줘야 알지 과세관청이 어떻게 알아요? 이해하시죠? 오케이. 내가 전세를 5억에 하기로 했는지 2억으로 하기로 했는지 내가 신고해줘야 알 거 아닙니까? 누가? 임차인이 신고해줘야 되는 거고 은행이 신고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내가 직접적으로 신고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건지를 이거 이제 시험에 나오니까 자 볼게요.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자 먼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이렇게 세 가지예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요건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이렇게 이제 갑이라고 하는 영감님이 가지고 있는 이제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상권, 지역권 배웠나요? 아직 안 배웠어요? 아직? 올해는? 배웠어요? 배웠어요. 다행이네 그러면. 그럼 지상권이 뭐예요? 저 두 번째 선생님. 지상권이 뭐예요? 지상권. 아니 쉽게 생각해 그냥 이 땅 위 권리 그렇죠? 이거 써도 좋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다가 이제 지상권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이거 등본 띄워보면 소유권은 갑, 지상권자는 을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차피 돈 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과세관청에서 지상권 설정하려면 부동산 가액을 신고해 주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선생님. 갑이 옛날에 이걸 1990년도에 취득을 했대요. 취득. 그 당시에 1,000만 원 주고 이 땅을 샀다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설정하려고 하는 건 2023년도라고 할게요. 이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중요해요? 이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중요해요? 지금 현재죠. 여러분 취득세는 중요한 건 언제였어? 항상 취득 당시, 등록명세, 등기등록 당시예요. 아니 이 땅 90년도에 산 게 뭔 상관이에요? 지금 현재 설정하려고 할 때 당신 지상권 설정하려고요? 어디다가? 창신호 17번지에다가요. 그 땅 값이 얼마인지를 신고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소심하게 3억 원 정도 될래나? 3억이라고 신고했어요. 그럼 3억 원 곱하기 지상권은 0.2%거든요. 자, 이러면은 얼마인가? 60만 원인가? 이렇게 신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세관청에서는 이렇게 위에 올려보죠. 왜요? 했더니 이거 공시지가 안 해보셨어요? 왜 얼만데? 공시지가 5억이에요, 이거. 자, 결국은 신고가액이랑 시가표준이랑 둘 중에 무슨 가격? 높은 가격이죠, 그렇죠? 네가 신고한 걸 원칙으로 하지만 요게 만약에 시가표준액보다 낮다.
아니면 신고를 안 했다. 그런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이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뭐대로 신고하겠어요? 그렇죠. 이거대로. 근데 이 양반이 갑자기 여유 있게 까짓 건 뭐 한 10억이라고 하지 뭐. 자, 이러면 이제 너무 많이 낸 거죠. 과세관청에서 돌려준다 아니면은 고마우신 분이네. 그 넘어간다. 넘어간다. 그러니까 예, 반드시 이거 조회보고 해야 됩니다. 지역권도 배웠어요. 우리 지역권. 내가 요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 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려면은 남의 땅을 반드시 이제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요거를 뭐라고 해요? 도움이 필요한 땅? 예? 도움이 필요한 땅. 요역지. 그렇죠. 요역지. 이게 역이라는 게 한자가 역할. 그죠?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역할이 필요하다. 자, 얘는 뭐예요? 승역지. 승인해줬다. 승역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때도 이제 딜레마입니다. 이 땅값을 신고해주는교. 이 땅값을 신고해주는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아까는 여러분 지상권 설정하는 땅이 너무 명확하니까 관계없는데 이건 두 가지 땅이 있단 말입니다. 자, 요 중에는 요역지가액을 신고합니다. 요게 법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게 근데 생각보다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이때는 신고를 해줘야 되는 땅값은 무슨 값? 요역지 땅값을 신고합니다. 누구 땅? 내 땅. 내 땅값을 신고합니다. 그럼 얘는 오답으로 뭐라고 나오겠어요? 승역지지 뭐. 네, 승역지입니다. 요역지, 승역지. 자, 요렇게 이제 딱 세 개예요. 부동산가액을 신고를 해줘야 되는 건 세 개구나.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다. 이런 경우 뭘로 갔어요? 시가표준액. 그리고 이거 퍼센테이지는 전부 다 0.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5억짜리 시가표준액 5억짜리 땅에 내가 지상권 설정하면 5억 곱하기 0.2 하니까 100만 원. 내가 만약에 지역권 설정하는데 내 땅값이 만약에 1억이라고 하면 1억 곱하기 0.2 하면 20만 원. 요만큼을 누가 낸다? 지상권자, 지역권자가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내고 와야만 뭘 해줘요? 설정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림이 그려지시죠? 내가 이렇게 지상권이나 지역권 설정하려고 하는 거를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그럼 얼마를 어디에다가 언제까지 누가 할까? 유카원칙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시험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되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할 게 많아요. 쉬는 시간 다음에.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채권 금액. 아까 감영감님이 부동산 그거 20억짜리라고 하겠습니다. 은행에선 5억 대출받았대요. 그렇다 하더라도 은행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채권 금액, 즉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저당권은 채권 금액을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5억 곱하기 0.2 하게 되면 뭐 얼마 나오겠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이 설정하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은 많이 내겠죠. 5억 설정하는 게 아니라 6억 설정하면 돈이 올라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은행 입장에서 많이 설정하는 게 좋죠. 혹시 모르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돈 많이 나오니까 즉 차주하고도 싸우기도 해요. 뭐 채권 금액에 뭐 120% 해야 됩니다. 뭐 140% 해야 됩니다. 140 너무 많은 거 아니야? 120만 하지. 뭐 이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원래는 은행이 낸다라고 하면은 딱 맞게 하겠지만은 어차피 이거 누구한테 되게 대출 받는 사람한테 미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요. 자, 그다음에는 전부 다 돈과 관련된 겁니다. 돈 안 갚아서 압류하네?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하고 가처분. 결국 안 갚았다. 경매 신청. 자, 하나같이 뭐랑? 돈. 그렇죠? 저당권 설정한다, 압류한다, 가처분한다, 돈 안 갚아서 경매 넣어버린다. 전부 다 부동산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얼마니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경매 넣을 때도 채권 금액 신고하잖아요. 우리 지금 받을 돈이 얼마입니다라고 이제 그거예요. 그거 결국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이게 근데 이것도요. 최근에 이제 32회 때 이 가처분이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뭐라고 나 채권 금액에 대해서 얼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얼마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니까. 이 파트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파트가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는 파트입니다. 이거 좀 보셔야 되고. 자, 다음에 이제 전세금액 기준으로 하는 거는 뭐겠어요? 전세권이지 뭐. 예. 네, 전세권입니다. 자, 우리 전세권 말고 비슷한 거 뭐 하나 있는데 임차권이라고 있어요. 전세권 말고 자, 임차권이라고 있습니다. 임차권. 임차권은요. 자,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월 임대차 금액이에요. 자, 주의하실 거 보증금 빼고. 보증금 빼고.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거. 그래서 요역지냐 승역지냐 임차권에 보증금이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냐. 보증금.
자, 요건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이제 3층짜리 이렇게 이제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이건 갑이라고 하는 분이 갖고 있었고, 나는 1층에서 이제 커피집을 하려고 합니다.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건 이제 전세권이 아니라 임차권을 설정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보증금 1억 원에 예를 들어서 월세가 500만 원이었다라고 할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500만 원 곱하기 0.2% 요만큼만 매기겠다는 겁니다. 일종의 좀 혜택을 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하면 세금 많잖아요. 조금만 매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잘 보셔야 되고. 자, 우리 건수 지금까지는 전부 다 부동산 가액, 돈, 채권 금액, 돈, 전세 금액, 돈, 임차권, 임차 금액 다 돈인데 얘는 건수니까 돈이 아니라 종가세예요, 종량세예요. 종량세입니다. 우리 가장 대표적인 건 무슨 등기? 말소 등기, 변경 등기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까지가 과세 표준 4가지입니다. 이 종류는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던 게 우리 이제 어디까지 했냐면 자, 과세 표준 479페이지까지 그렇게 나왔던 겁니다. 479, 478, 479를 설명드리는 게 이 내용이에요. 오케이. 자, 11시까지 10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한 다음에 충무님 어디 계세요? 충분히, 충분히. 이거 지우지 마시고, 이거 이제 설명할 게 있으니까 여기까지 보세요.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